네, 이번 시간에는 90회 전산회계 2급 90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페이지에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관 번호 있고 1번부터 보죠. 1번 다음 중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부기, 복식부기 맞습니다. 2번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수익을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이다. 뭔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복식부기를 좋게 말한다. 그러면 대충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식부기 해야 되니까요. 3번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검증 기능. 맞죠? 복식부기에만 있는 기능이고요. 4번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이러면 틀렸죠. 복식부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손익의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복식부기는 무조건 좋게 말해야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단기 종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경우 손익계산상 매출총익과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옳은 것은 보시면 이게 외상 매출 도기 회수랑 매출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손익계산서 순서 기억하시죠? 처음에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빼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환관비를 빼주면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 순이익에서 법인세 빼주면 단기순이익 이렇게 되죠. 밑에 단기순이익. 그런데 여기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 총액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 여 밑에 영업의 비용에서 빼줬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이 마감해서 돼야 될 걸 마이너스 안 해줬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할 겁니다. 매출액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산이 될 거고 단기순이익은 저 제일 밑에 있어요. 위에서 빼주나 아래에서 빼주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뭐 단기순이익은 그거죠. 위에서 빼주나 아래에서 빼주나 나는 뭐 위에서 끝나는 건데 내까지는 안 내려오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변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딱 보니까 타임발행수표 보이시죠? 타임발행수표는 그냥 현금인 거죠. 매출 채권은 그냥 채권입니다. 채권은 받을 돈이고 우표는 소모품 같은 거고 선일자 수표는 이것도 일종의 채권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 타임발행수표, 나의 발행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문정의 주식 1주 당 액면금액 1,000원 100주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자기합수표를 지급했다. 보니까 장기 보유 목적.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이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가증, 매도 가능 증권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이게 현금이겠죠. 현금, 대변 현금. 얼마인가요? 액면금액 10,000원, 100주를 액면금 매입하고 수수료 10,000원 자기합수표. 그러면 뭐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액면으로 매입했으니까 액면금액 1,000원, 주당 1,000원씩 매입했어요. 100주 하면 10만원, 전체 10만원인데 수수료 10,000원이 합해져야 되니까 11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가증이 11만원 대변에 오고 현금 지급한 게 또 11만원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일종의 투자 자산입니다. 영업의 비용 아니고요.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고요. 유동자산 아니죠. 비유동자산입니다. 답이 2번. 투자 자산 11만원 증가.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기초 상품이 있고 단기 매입이 있고 기말 상품 재고. 그러면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T자 그리는 거죠. 상품 자산이니까 기초 금액이 차변 625만 원. 그리고 매입한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450만 원. 합하면 1075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기말 금액이 750만 원. 어쨌든 대변합계도 1075만 원이 돼야 되니까 1075만 원 빼기 750만 원 하면 나오겠죠. 325만 원입니다. 325만 원 하면 1075만 원 되죠. 오케이. 답이 1번이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바로 보이시나요? 운임. 매입할 때 운임은 취득원가, 취득부대 비용,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것들은 다 빼주는 거죠. 7번으로 갑니다. 2020년 7월 1일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7천만 원, 잔존가액 2천만 원이고 내용 요소 10년 결산 연일에 대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정액법입니다. 보죠. 취득원가가 7천만 원, 전체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2천만 원. 잔존가치는 건드리면 안 된다. 2천만 원 이거는 픽스 고정. 건드리지 말고 5천만 원에 대한 것만 5천만 원만 감가상각하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내용수 10년 그럼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매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7월 1일에 구입했다는 거. 올해는 7, 8, 9, 10, 11, 12 6개월만 감가상각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개월분의 6개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0만 원. 답이 1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1번 첫 번째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 물리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이네요. 무형자산. 무슨 권자가 들어가는 거. 권자 들어간 거는 이거 1번밖에 없네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고 재고자산은 문치 말고 재고자산이죠. 선수금, 미리 받은 돈, 부채입니다. 자산이 아닙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보죠.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 부채를 자산으로 갚았나 봐요. 현금을 단기간 차입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죠. 이건 자산 증가, 부채 증가입니다. 이건 아니고. 2번 미지급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 이거 같네요. 미지급금. 부채 차변의 미지급금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의 부채 감소. 맞네요. 답이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잘못 보면 안 돼요. 어쨌든 2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1번이에요. 답이 1번입니다. 바로 1번이었고 3번 보겠습니다. 예상 매입금 50만 원 현금 상환. 현금이 대변으로 나오고 대변의 현금 5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맞네요. 3번도 맞고. 4번 예수금 20만 원을 보통형 계좌 이체 지급.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20만 원, 차변의 예수금 20만 원.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간혹 문제를 잘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보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잘못 봤구나라고 저처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잠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괄호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전자부품을 도소매한다. 전자제품을 판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것. 차변의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이 차변에 들어왔으면 차를 샀을 경우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대변에 현금 주고 살 수도 있죠. 현금 맞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금은 이제 외상으로 샀을 때 미지급금인데 이게 상거래가 아니죠. 차를 사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단기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기초자본, 기말자본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초자본에서 더하기 단기순이익 하면 기말자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기초자본은 1,000만 원입니다. 기말자본도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그리고 기업주의 자본 인출액은 자본을 빼간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갖고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에 뺀다. 자본에서 빼줍니다. 빼기 400만 원. 이렇게 하고 단기순이익이 더하기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추가 출자액이라는 거는 역시 기초자본에 뭔가 더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더하기 뭔가 있다. 어떤 금액에서 200만 원을 더하니까 1,000만 원이 되더라. 그럼 기초자본 전체가 800만 원이라는 거죠. 1,000만 원 빼기 400만 원, 뭔가 더해주니까 800만 원이 되더라. 뭘 더해줘야 될까요? 200만 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답이 1번입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출은 기초에서 빼준다. 추가 출자액은 기초에서 더해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보죠. 2020년 1월 1일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고요. 7월 10일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 회수불능. 그러면 7월 10일에 회수불능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2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서 없어집니다.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차변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밖에 없어요. 전액 다 써줘야 되겠죠. 15만 원 써주고 나머지 5만 원은 대손상각비다.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기말에 750만 원에 1% 대손 설정했다. 그렇다면 1%면 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전액 다 대손 충당금 다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7만 5천 원 전액이고요.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7만 5천 원 전액 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2020년 말 보고할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기말에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이네 해가 답을 2번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바로 틀려요. 전액 답니다. 5만 원하고 7만 5천 원 합해줘야 돼요. 합해주면 1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결산 수정 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미지급 비용, 대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은 다 기말 수정사항인데 유가증권을 처분한다. 돈 받고 판다는 이야기인데 유가증권을 돈 받고 파는 거는 기말에 할 수도 있고 기중에 할 수도 있어요. 또 꼭 기말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사항이 아닌 게 3번이 되겠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이죠. 수익비용. 가만히 보니까 매출원가가 일종의 비용이네요. 손익계산서 순서 기억하시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총액,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답이 3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 중 잘못된 것은 보죠.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은 기말초자본. 그렇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기초끼리 묶었으니까 잘 됐네. 다음에 기말자산 빼기 기초자본은 순손익이다. 자본끼리 빼야 돼요.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은 순손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 순이익 그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자본 빼기 이익 그건 기초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자산이 아니라 기말 자본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3번 총 비용 더하기 순손익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런 말이고요. 4번 자산 더하기 비용 차변이죠. 차변. 부채 더하기 자본 수익은 대변이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실무 들어가겠습니다.